진주시 문산읍에 동물 화장장 건립을 둘러싸고 주민들과 동물보호단체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천만 시대를 맞아 동물 화장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혐오 시설이라는 인식으로 인해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주시가 초소형 위성 진주셋 1B 발사에 성공하며 우주항공산업 선도도시에 한 걸음 더 나아갔다는 평가입니다. 이번 성과가 지역기술력 강화와 기업 유치 등으로 이어져 글로벌 우주산업 선장에 기여할 것이란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을 공동사업으로 관리하고 있던 사천 우천숲 유원지가 미등록의 이유로 운영 중단 위기에 처했습니다. 무분별한 야영을 막기 위해 도입된 법이 오히려 마을 주민들이 운영하는 공동사업을 제약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진주 지역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등불이 설립 20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강력범죄 피해자들을 경제적, 심리적으로 지원해온 등불은 앞으로도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을 제공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하동군이 농업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옥중면에 43억 원을 들여 기숙사를 건립하고 준공식을 열었습니다. 이 기숙사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도 최대 1년간 이용할 수 있어 농촌 인력난 해결과 근로환경 개선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반려동물 천만 시대로 접어들면서 동물 화장장에 대한 찬반 갈등도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엔 진주 문산읍에서 동물 화장장 건립을 두고 인근 지역 주민과 동물 보호단체가 대립하고 있는데요. 건립 지역 인센티브 지급 등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됩니다. 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진주시 문산읍으로 진입하는 도로 곳곳에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한쪽으로는 반대가, 다른 쪽으로는 환영한다는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이곳에 동물 화장장 건립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동물단체와 주민 양측이 대립하고 있는 겁니다. 업체 측은 490여 제곱미터 부지에 동물을 위한 화장터와 납골당을 지상 2층 규모로 조성하겠다며 진주시에 건축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주민들은 인근에 조성된 주택과 학교 등이 동물 화장으로 인한 악취와 분진, 질병 등으로 피해를 입을 것이라 주장합니다. 이들은 집회를 여는 한편 반대 의견을 담은 탄원서를 시에 제출하며 건축 허가 신청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문산읍 충무공동 금산면 주민의 동의 없이 허가 신청했다는 점, 참 주거적입니다. 그 지구 안에 그 연접된 데서 돌아가지고 악취라든지 분진. 반면 동물단체 측은 진주에 동물 화장장이 한 곳도 없어 타 지역으로 원정을 다녀야 한다며 화장장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종량제 봉투에 버리거나 의료 폐기물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지만 가족 같은 반려동물을 떠나보내기엔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의료 폐기물이나 불법 매립이라든지 종량제 봉투에 버리는 것은 반려인들의 마음과 정서상에도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차라리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보내주시길.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증가하며 동물 화장장을 둘러싼 찬반 갈등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앞서 진주에서는 내동면과 대곡면에 동물 화장장 건립이 추진됐지만 주민 반발 등으로 건립까지는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문제를 봉합하기 위해 화장장 건립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운구차로 고객 요청 장소에 방문해 반려동물의 사체 수습과 추모 서비스를 시행하는 서울 마포구의 사례도 참고해 볼 부분입니다. 한편 진주시는 문산읍 동물 화장장 설치에 대해 검토 단계여서 입장을 내기 부적절하다며 관련 부서와 협의 뒤 적합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진주시가 지난 15일 초소형 위성 진주셋 1B 발사에 성공하면서 위성산업 생태계 기반이 우리 지역에 마련됐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주항공 산업은 20년 뒤 폭발적으로 성장할 분야로 예측되는데요. 국내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초소형 위성을 보유하게 된 진주시의 앞날에 기대가 모입니다. 김순종 기자입니다.
2020년 기준 우주항공 산업 분야 세계 시장 규모는 4,400억 달러, 20년 뒤면 11조에서 27조 달러로 그 규모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뉴스페이스 시대라며 우주항공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진주시가 지난 15일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초소형 위성 진주 세던비 발사에 성공하면서 기대감이 모이고 있습니다. 우주항공 도시를 표방하는 진주시가 다른 도시보다 앞서 초소형 위성 개발에 성공하면서 우주항공 산업 생태계를 선도할 기반을 다졌다는 이유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또 내 우주 기업을 육성하고 또 전문 인력도 양성해서 우주 산업 인프라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주기거든요. 위성 개발 전주기를 저희가 기술을 축적하고 기술 축적뿐만 아니라 인력도 양성하고 또 이 지역의 우주에 대한 어떤 사업의 전초 기지를 담당하기도 이게 아주 많은 성과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진주시가 초소형 위성 개발을 시작한 건 2019년 10월 시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경상국립대가 협업을 한 건데 사업에는 예산 15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투입 비용에 비해 향후 위성 활용도는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형 위성들은 사실 많이 띄울 수가 없거든요. 자주 돌면서 이렇게 낮게 좀 해상도 깊게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사실 저희 위성이 사실 최적화되는 임무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너지 효과들도 있고 아주 다양하게 쓰일 수가 있어요. 물론 남은 과제도 있습니다. 위성 보유에 성공한 만큼 기업과 산업체를 지역에 끌어모으고 기술도 고도화시켜 나가야 하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우리가 창업을 조장을 하고 또 관련된 기술들을 업데이팅을 해가면서 다른 선진 위성 국가에 뒤지지 않게끔. 초소형 위성 개발 6년 만에 위성 보유에 성공한 진주시. 우주항공 산업 시장이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진주시의 이 같은 성과들이 모여 세계 시장에서 진주시가 우주항공 도시로 평가받는 날이 올 수 있을지 기대감이 모입니다. SCS 김순종입니다. 진주시가 18일부터 이틀간 국내 위성 활용 분야의 발전과 위성 특화지구 활성화를 위한 2025 위성활용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진주시가 개발해온 진주셋 1B가 지난 15일 발사에 성공하면서 우주항공 산업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세미나에는 위성 활용 전문 자문위원과 관계기관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합니다. 시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국내 위성 활용 기관 간 협력을 증진하고 우주산업 클러스터 위성 특화지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사천 산안면의 우천숲 유원지는 수백 그루의 느티나무로 유명합니다. 숲 바로 옆에는 계곡이 자리 잡고 있어 가족 단위 여름 피서지로 인기입니다. 바로 상류 지역에서도 물놀이를 할 수 있는 마을 캠핑장이 있지만 올 여름부터는 운영이 중단될 위기입니다. 어찌된 이유인지 강진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길게 늘어선 나무가 보입니다. 40년 수령의 느티나무입니다. 곧 새순을 틔울 느티나무 숲은 길이만 400m에 이릅니다. 여름철 4,000명소 중 하나인 우천숲 유원지입니다. 숲이 조성된 건 30여 년 전으로 거슬러 갑니다. 그때는 일일이 곡괭이, 삽, 손으로 해가지고 어려운 정말 그때 힘든 역경을 겪으면서 우손들에게 아름다운 숲을 한번 물려주자는 그런 일념으로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사람 키보다 작았던 너티나무는 이젠 여름마다 울창한 숲을 이루는 명소가 됐습니다. 입소문이 나면서 피서객이 몰려왔고 관광객이 버린 쓰레기에 몸살을 앓자 마을은 10여 년 전부터 여름에 한해 유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많은 비서객이 오기 때문에 주민들이 4명씩 이 8개조를 나눠가지고 매일 그 근무를 씁니다. 아침 6시부터 오후 7시까지. 마을은 수익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소외계층에 기부하고 있지만 올해부턴 어렵게 됐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모니터링한 결과 미등록 야영장으로 조사돼 운영 중단을 통보한 겁니다. 이번 통보 대상에는 우천숲뿐만 아니라 바로 상류에 있는 능하숲 캠핑장과 가천 캠핑장도 포함됐습니다. 모두 마을에서 공동관리하는 곳입니다. 10년 전 관광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야영장은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합니다.
문제는 마을에서 운영하는 많은 자연발생유원지가 등록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천숲 인근은 모두 농업보호구역으로 농지법상 야영장 등록이 아예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무분별한 야영장을 막기 위해 만든 법이 애꿎은 마을 공동사업을 막는 결과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문제는 마을에서 관리하지 않을 경우 엄청난 인파를 감당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전국에서 지금 알려져 가지고 1년에 사실 비서객이 한 3만 명 정도. 여기에 마을 소유인 주차장 부지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차량 진입이 아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무료 개방이 유원지 환경을 나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적정한 요금으로 제대로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여기 오면 쓰레기 봉투도 주시거든요. 쓰레기 봉투 없어가지고 막 쓰레기 버리고 가고 이러면 솔직히 찾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렇게 달갑진 않죠. 농촌 마을이 소멸되는 상황에서 마을 공동사업은 순기능이 있는 만큼 적극 행정으로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옵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는 게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좀 여러 방면에서 해결해서 마을이 활성화되고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해줬으면 좋겠고, 우리 사천시는 양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SCS 강윤성입니다. 사천시가 우주항공청 이주 직원 및 동반 가족의 지역 정착을 위한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이주 직원 이주 정착 장려금과 초중고 자녀 전입학 장려금, 미취학 아동 양육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와 함께 주택자금 대출 이자와 주거지 월세도 지원합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선 2년 이상 계속해서 타 지역에 거주하다 우주항공청 개청 이후 사천시로 이주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강력 범죄 사건이 일어나면 필연적으로 범죄 피해자도 생기게 됩니다. 범인들은 처벌을 받지만 피해자들에겐 상처가 남게 되는데요. 이들을 지원하고 밝은 곳으로 이끌어주는 진주 지역 피해자 지원센터 등불이 설립 20주년을 맞았다고 합니다. 등불의 홍보대사인 방송인 김상중 씨도 진주를 찾아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보도에 김상엽 기자입니다. 지역에서 발생해 공분을 일으켰던 편의점 묻지마 폭행 사건. 또 지난 2019년에는 전국적인 충격을 안겼던 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들 강력범죄를 저지른 범인들은 처벌을 받지만 피해자나 유가족의 삶은 어떨까? 살인과 폭행 등 강력범죄로 한순간에 삶이 무너진 피해자들은 신체적, 정신적인 상처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부담도 함께 짊어지게 됩니다. 피해자들의 인권 보호와 지원이 강조되는 이유입니다. 범죄자가 있으면 필연적으로 이제 범죄 피해자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검찰에서는 범죄자에 대해서 주에 합당한 처분을 내리는 역할도 하지만 동시에 범죄 피해자가 피해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그러한 이제 범죄 피해자 지원 부분에서 부족한 측면을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진주를 비롯한 서부 경남 5개 시군을 관할하는 진주 지역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일명 진주 범피 등불은 이들 범죄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경제적, 심리적 지원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집에만 있게 되었고 하루하루를 수면제에 의존하는 생활만 했습니다. 그때 마침 여기 계신 등불 산호처장님께서 연락이 왔습니다. 위로의 말씀과 깊은 격려의 말씀도 해주시고 같은 피해자들과와 만남과 모임이 있다고 하시며 진주 범피 등불이 설립된 지 20년. 그동안 범피를 통해 지원을 받았던 피해자들과 범피에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왔던 회원 등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사랑하는 등불 가족 여러분, 오늘 기념식을 통해 지난 2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 20년 동안 범죄 피해자와 지역사회가 함께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보호 지원을 제공할 것을 다짐합시다. 설립 20년을 맞이한 진주 범피를 축하하기 위한 축사가 계속해서 이어졌고 특히 등불의 홍보대사
방송인 김상중 씨도 진주 범피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30년, 40년, 50년이 쭉 이어지기를 고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건 범죄 피해자분들이 더 이상 우리 주변에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계속해서 진주 등불을 지키기 위해서 있어서는 안 될 강력범죄의 피해를 직간접적으로 겪으며 힘든 나날을 보내는 범죄 피해자들. 이들의 앞길을 따뜻하게 비출 진주 범피 등불이 더 환하게 빛날 수 있도록 지역의 관심과 지원이 더욱 필요한 시점입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진주시가 시민소통위원회 4기 위원에 대한 위촉식을 가졌습니다. 18일 열린 위촉식엔 조규일 진주시장과 시민소통위원회 4기 위원 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위원들은 앞으로 2년간 시정 주요 정책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해 시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진주시 상인연합회와 이마트 진주점 등 3곳의 대형마트가 음식점에서 배출되는 튀김 부스러기의 자원 순환을 위해 주식회사 리너지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 내용은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내 요식업체가 튀김 부스러기를 분리 배출하면 주식회사 리너지가 이를 수거해 바이오디젤 원료로 재활용하는 겁니다. 진주시 상인회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상인들에게 올바른 분리 배출 방법을 알리고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에 대한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농촌의 인력난 해결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늘고 있지만 정착을 위한 주거 지원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하동구는 농업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기숙사를 운영하며 주거 지원에 나섰습니다. 강철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을 열자 보이는 부엌과 세탁기, 그리고 방 안에는 냉장고와 함께 2층 침대가 보입니다. 21일 개소 예정인 하동군 옥정면의 농업 근로자들을 위한 기숙사입니다. 새롭게 마련된 기숙사는 총 58명이 입주할 수 있으며 공용 주방과 세탁실 등의 편의시설을 갖춘 건물 2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난해 4월 함양에서 만들어진 계절 근로자 기숙사처럼 외국인 근로자들이 숙박할 수 있는 시설이 하동에서도 만들어진 겁니다. 입주를 앞둔 한 외국인 근로자는 기숙사 생활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Em thấy là ký túc xá rất là sạch sẽ và đồ dùng ngăn nắp và tiện nghi cho những người đến. 이번 농업 근로자 기숙사는 기존 계절 근로자 기숙사보다 대상과 기간이 확대됐습니다. 계절 근로자 기숙사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공공형 계절 근로 사업이 진행되는 8개월 동안만 지낼 수 있었지만 농업 근로자 기숙사는 여기에 더해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누구나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도 기간과 상관없이 지낼 수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달에 입주자 모집을 완료해서 지금 기숙사 동에 들어갈 48명의 입주자는 모집이 완료됐고 외국인 근로자의 숙소를 안정적으로 쾌적한 환경에서 주거할 수 있는 공간을 갖다가 제공함으로써 양질의 노동 인력을 확보하고 한편 산청군에서도 안정적인 농촌 인력 공급을 위해 내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30명이 입주할 수 있는 농업 근로자 기숙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농업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이 곧 농촌의 지속 가능성과 연결되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책 지원과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SCS 강철웅입니다. 남해군의회가 18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283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선 상임위에서 심사된 5건의 안건이 모두 원안 가결됐습니다. 주요 안건으론 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안과 남해군 조직 개편에 따른 인구 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 등입니다. 한편 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고향사랑 방문의 해를 맞아 많은 관광객들이 남해를 찾을 수 있도록 집행부가 적극적인 축제 홍보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산청군 내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을 위해 행복 두끼 도시락 배달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산청 지역 자활센터는 18일부터 한부모, 조손가정 등 급식 지원이 필요한 40명의 아이들에게 주 2회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총 5끼 분량의 밑반찬을 배달할 계획입니다. 어싱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맨발로 땅을 밟으며 지구와 몸을 하나로 연결한다는 의미를 지닌
땅과 현재 진행형 ING의 합성어인데요. 요즘 맨발 걷기가 유행하면서 월화산 숲속의 진주 맨발로 숲에서 어싱을 통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체험 현장을 한규진 촬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맨발로 땅에 이제 접지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어싱을 하다 보면은 우리 몸에 쌓여 있던 이제 활성산소라든지 염증이 이렇게 가라앉히는. 저희 월화산에는 다양한 수종이 있어서 일단 새들이 많이 찾아와서 새소리도 많이 들리고, 그리고 사계절 좀 아름다운 꽃들을 이렇게 눈으로 즐길 수 있고 향기로 맡을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들과 와서 일단 좋고요. 일단 혼자 하는 것보다 선생님이 계셔서 같이 해주시니까 더 나무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이런저런 아는 게 많아져요. 진짜 한 번 이상은 다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너무 좋아요. 오늘 날씨는 농업에 도움이 되는 영농 전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낮겠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겠는데요. 한편 봄철 양동 농가에서는 돼지 유행성 설사병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2월에서 4월까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인데요. 예방을 위해서는 주기적인 소독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염이 심한 곳은 효과가 적으니까요. 먼저 축사를 깨끗이 하신 후 소독해주시고 소독 시에 세척제를 함께 사용하시면 더 효과적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수요일 서부 경남 전 지역 구름 많고 화창하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산청 하동 영하 3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7도에서 10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맑은 가운데 제주는 오전에 흐리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광주 영하 1도, 부산 0도로 출발하겠고 제주의 한낮 최고 기온은 7도 예상됩니다. 남해동부 앞바다는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맑겠는데요. 물결과 바람은 모두 강하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12물, 만조 시각은 밤 11시 58분, 간조 시각은 오후 5시 23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수요일 오전 9시 기준 하늘에 구름 조금 지나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제주로 가는 항공편은 오후 2시 25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천공항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천포 여객 운항 정보입니다. 삼천포에서 제주로 가는 배는 밤 11시 40분에 출발 예정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특별한 비 소식 없이 계속해서 맑고 화창한 하늘 보이겠는데요. 금요일부터는 기온도 다시 올라 포근한 봄 날씨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뉴스를 빠르게 받아보시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더 나은 뉴스로 이어집니다.